교실 사회 48강입니다. 오늘은 개항 이후 조선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2쪽입니다. 네, 지난 47강에는 개항에 대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들어봤죠. 찬성과 반대 입장이었는데요. 시대적인 이런 대세,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조선도 개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개항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것도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이 좀 빨리빨리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62쪽입니다. 자, 먼저 개항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조선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좋은 게 있다면 계속 배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일본의 사절단과 유학생을 보내서 무기 제조 기술하고 그다음에 근대적인 제도를 배우려고 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건 좋은 점이지만 여러 문제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소규모 수공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선의 산업은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자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구멍가게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서양 문물은 굉장히 큰 자본을 가지고 있고 기술도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조선의 산업하고는 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또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 일본 상인들이 쌀을 일본으로 유출하면서 쌀값이 크게 올랐다. 이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적 있죠. 그래서 일부 지주와 분홍들은 큰 이익을 얻었지만은 이 쌀값이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과 도시의 빈민은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 나라 입장에서는 개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농민들이 느끼는 일반 백성들이 느끼는 개항에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개항은 별로 좋은 점이 없었어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불만들이 점점 쌓입니다. 일반 백성들도 불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도 불만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식군대, 새로운 군대죠. 별기군을 양성하였다. 이 신식군대 별기군은 일본에 의해서 훈련 받았어요. 여기 교과서에서도 보면 나오거든요. 이 별기군의 이 모습입니다. 새로운 훈련 기술과 그 다음에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편성한 건데요. 그래서 일본인 교관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별기군은 그래서 좋은 대우를 받았죠. 신식 군대니까. 그렇지만 구식군인은 월급으로 받던 쌀을 1년 넘게 받지 못하였다. 네. 일을 하는데 군대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데 옛날 구식 군인들은 월급도 못 받았다. 그러던 중에 이제 겨우 한 달치 월급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한 달치 나왔던 월급에 이 겨와 이 모래가 섞인 쌀을 월급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 구식 군인들이 엄청 열이 받죠. 1년 동안 못 받는 것도 서러운데 그 1년치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한 달치를 겨우 받았는데 그 쌀에도 막 모래 이런 게 섞여 있으니까 열이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난을 일으킵니다. 구식군인들이. 별기군이 난을 일으킨 게 아니라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켜요. 이게 이모군란 188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생활이 어려워진 도시 빈민들. 왜 어려워졌다 그랬어요? 일본에서 쌀을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쌀값이 오르고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랬죠. 그래서 관청을 습격을 해가지고 무기를 빼앗고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과 관리를 공격했습니다. 이 구식 군인하고 도시 빈민들이 같이 일본인들을 보자마자 보는 대로 막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궁궐까지 이제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왕이었던 고종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고종도 이제 이 구식 군대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이모군란을 잠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이 나타납니다. 흥선대원군이 이 옛날 구식 군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바라던 그런 지도자였던 거예요. 옛날에는 흥선대원군이 있을 때는 이 구식 군인들이 잘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 고종이 이제 직접 친정 통치를 하면서 새로운 군대를 편성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찬바심세 당했던 것이 너무 서럽고 그래서 옛날 추억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젖었던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이런 난을 일으키는 거 좋지 않으니까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옛날로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물러가라 라고 해서 이모군란은 그래서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난이 일어나니까요. 이 청나라가 이렇게 옵니다. 청나라가 개입을 하면서 또 누가 개입을 하냐면요. 이때 일본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왜 일본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자기네 국민들이 일본 공사관하고 관리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국민들을 지킨다는 구실로 이렇게 일본도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 중에 누가 먼저 왔냐? 당연히 이제 청나라가 먼저 옵니다. 왜 청나라가 먼저 오냐면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이 서울 위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서울이 이쪽에 있죠? 그다음에 청나라는 여기서 아이고 다시 청나라는 여기서 배 타고 바로 가지만 일본이 이렇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나라가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이 이모군란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조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청나라는 이제 조선의 정치에 이제 간섭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일본하고 또 맺은 조약이 하나 있는데 제물포 조약이라고 해서 이때 일본 군대가 우리 조선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그 조약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갑신정변까지 이어지거든요.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왜 한차시인지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한차시에 끝내야 되는데, 네,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간섭이 심해지자, 네, 조선의 빠른 근대화를 원하던 사람들은 좀처럼 뜻을 펼칠 수 없었다. 네, 그 청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그 개혁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 청나라하고 일본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 이 개혁의 속도에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청나라는 여러분 그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알죠? 그냥 청나라의 개혁은 그냥 그 톨게이트를 그냥 통과하는 건데 일본은 그냥 하이패스예요. 네. 그냥 청나라는 원래 있던 거에서 점점 바뀌어 나가길 원했고 일본은 한꺼번에 한 번에 모든 걸 바뀌길 원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런 개혁이나 개화가 굉장히 빨랐던 거죠. 그래서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힘을 빌려서 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잔치에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왜 정변을 일으키냐? 이때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은 어떻게 보면 청나라가 거의 장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은 이 청나라로 인해서 발전이 늦어진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더 빨리 발전을 하고 싶은데 이 청나라가 자꾸 간섭을 하고 청나라 입장에서도 조선이 자꾸 이렇게 발전되는 거 원하지 않겠죠. 자기네 영원한 속국으로 남길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급진개화파 일본 쪽에 있었던 여기 보면은 박용호라든지 서광범이라든지 서재필이라든지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정총국이라는 것은 최초의 우체국을 얘기하거든요. 이때 이제 정변을 일으켜요. 이 청나라하고 가까웠던 어떻게 보면은 급진개화파의 반대는 이 청나라의 온건개화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온건개화파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출동하겠죠. 네, 왜? 이 청을 따르는 무리들을 몰아냈으니까 자기네들 세력이 없어지잖아요, 조선에서. 그래서 이 청나라가 또 오고요. 그 다음에 이 급진개화파는 이 일본 군대가 아까 그 제물포 조약 때문에 일본 군대가 조선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일본 군대가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이 정변을 일으켰는데 생각보다 이 청나라 군대가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뺍니다. 후퇴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청의 반격을 받게 되고 일본이 이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저버리자 이 갑신정변 1884년에 일어났던 이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해라, 신분제도 폐지해라 이런 뭐 좋은 말들이었으나 너무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갑신정변의 실패로 청의 간섭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됐거든요. 이 갑신정변은 이때 이후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하나의 그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조약을 우리는 이제 텐진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텐진 조약은 뭐냐면 이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선 땅에서 후퇴를 물러나고 후퇴가 아니라 조선 땅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에 만일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다시 조선 땅에 와야 될 때는 서로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나라하고 일본이 서로 조선을 더 차지하려고 조선의 영향력을 더 우위를 점하려고 이런 조약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갑신정변이 지난 뒤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때 이 10년의 세월 동안에 탐관오리들이 정말 횡포가 심해져요. 그래서 지방관리 횡포가 계속돼서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져서 이때 이제 그 동학은 뭐죠? 최재우가 만든 우리의 종교죠. 그래서 이 동학, 이 농민들은 정말 힘들고 살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이 동학을 정말 열심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농촌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이 동학이 이제 봉기를 일으키는 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봉준을 비롯한 이 농민들은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봉기하였다. 봉기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벌봉자, 일어날 기자. 네, 벌떼처럼 일어난다. 이제 또 못 살겠다 하고 이렇게 일어난 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왜 동학이 붙냐? 이 농민들은 다 동학을 믿는 그런 신자였거든요. 이때가 이제 1894년입니다. 이때 청은 이제 조선의 요청으로 조선에 군대를 보냅니다. 왜 조선이 청나라에게 군대를 요청하냐면 이때 그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세력들이 이거 이게 아닌데 한 1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관군들이 제압을 못하자 이 조선 이 고종은 이제 청나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동학농민운동 제발 제압 좀 해주세요. 그래서 청나라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일본도 당연히 조선이 청의 영향력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조선에 군대를 보냅니다. 아까 그 얘기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텐진 조약이에요. 이 청나라가 이 조선의 요청으로 군대를 출동했으니까 일본도 당연히 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나라가 일본에 알린 게겠죠. 우리 이제 조선이 요청했으니까 우리 조선에 간다. 그래 우리도 갈게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일본은 이 10년 동안에 아까 갑오개혁에서 10년 동안에 열심히 힘을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조선 땅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같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조선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이제 여기 보면은 동학농민군이 이제 여기서부터 봅시다. 그러자 동학농민군은 외세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조정과 화약을 맺고 해산하였다. 왜냐하면 이 청나라도 오고 일본도 오다 보니까 이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화약을 맺었어요. 네, 화약이라는 것은 이제 조정하고 우리 요구를 어느 정도 얘기하고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산했어요. 다 흩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다 정리가 됐잖아요. 동학농민군이.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제 청과 일본한테 우리 너희들 필요했었는데 필요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이제 군대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이를 거부합니다. 원래는 돌아가야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 거부를 하고 이 청나라하고 한판을 뜹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욕적인 역사예요. 왜 남의 나라의 전쟁을 우리 땅에서 해야 됩니까? 네, 그만큼 우리가 힘이 약했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청일전쟁이라고 하고요. 이 동학농민운동 같은 해 1894년에 일어났던 전쟁 청일전쟁입니다. 이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청나라가 아니라 일본이었죠. 지금까지는 청이 우리나라를 계속 어떻게 보면 영향력 아래 지배를 했었고 일본이 조금씩 그 틈을 계속 봤으나 청나라가 너무 셌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일본이 점점 힘을 더 키웠고 이제 일본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 청나라 이제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전쟁을 한판 벌렸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청나라가 졌으니까 조선에서 승자는 누구예요? 네, 일본이죠. 그래서 조선의 정치에 일본이 계속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다시 이제 봉기를 합니다. 일본군 몰아내자! 얘네들 뭐냐? 그래가지고 동학농민군은 이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패하고 맙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선생님 너무 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설명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 큼지막하게 선생님이 정리한 걸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항을 하고 나서 조선에 일어난 일들을 해가지고 크게 4가지가 나와있죠. 교육을 통해 발생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모군란, 그 다음에 갑신정변,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이 4가지가 다 연결이 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문제들은 뭐냐면 이
조선은 그만큼 힘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산업에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쌀이 유출돼서 쌀값이 폭등하고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 네, 개화 정책이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할 수 있었지만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지만은 농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0군데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신식군대만 우대했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모군란이었고요. 188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나라 군대가 먼저 조선을 장악하게 돼요. 얘네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뭐 흥선대원군이 납치됐다고 선생님 써놨는데 이거는 너무 좀 기니까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 90군대하고 조시 빈민에 의해서 일본 공사관이 공격받았기 때문에 이 일본이 이제 조선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책임져. 우리 국민들 죽었잖아. 응? 그래서 맺게 된 게 재물포 조약이고요. 이때 일본 군대가 이제 자기네 국민들을 지킨다는 그런 구실로 이제 조선 땅에 일본 군대가 머무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때 이모군란 이후부터 청나라 군대, 그 다음에 일본 군대가 조선 땅에 같이 있었던 거죠. 자, 이때 갑신정변이 또 이제 2년 뒤 일어나는데요. 이 갑신정변이 왜 일어났냐? 온건개화파, 친청파예요. 청나라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 신하들 있잖아요. 네, 온건개화파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누가? 급진개화파가. 왜? 급진개화파는 빨리 개화를 해야 되는데 이 청나라가 자꾸 간섭하니까 개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일본파 얘네들은 일본의 그런 개화를 받아들이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 온건개화파를 다 죽입니다. 언제 죽이냐? 우정총국, 우체국이 새로 이렇게 여는 그 축하연 때 정변을 일으켜 얘네들 다 죽여버리고 정권을 장악하나, 이때 이제 왜 얘네들이 어떻게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냐면 정변을 일으키고 여기 지금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 군대가 이렇게 머무르고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일본 군대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왜냐면 청나라 군대가 생각보다 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군대는 후퇴를 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출동하고요. 얘네들이 급진개화파가 그래서 3일 만에 제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 이제 청 간섭이 더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이 청일 전쟁, 청일 이 두 나라가 텐진 조약을 맺습니다. 이 텐진 조약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군대 동원 시 서로 연락을 한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이제 뭐 일본 군대도 물러가고 청나라 군대도 물러갔지만 이 동학농민 운동 때문에 다시 청나라 군대가 오게 돼요. 이 조선이 청나라 군대 요청을 하죠.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조선이 잘못한 거예요. 다른 나라의 군대를 요청할 때는 정말 신중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텐진 조약에 일본 군대도 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조선은 이제 화약을 맺고 봉기를 마무리해서 야, 너희들 이제 청나라 일본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라 했지만 일본이 거부합니다. 왜? 한판 붙으려고요. 청나라. 이 조선 우리가 이제 차지하겠다. 그래서 청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조선 땅에서. 안타까운 역사를 그랬죠. 결국에 이제 일본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일본이 간섭이 심해져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했지만은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제압됩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거꾸로 교재 48강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좀 안 되면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고 머릿속에 차근차근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